과거에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어야 됐어요. 일단 내가 뭘 팔아야 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걸 시장조사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죠. 자, 시장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시장을 가야 되겠죠. 내가 옷을 팔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동대문으로 가야 되죠. 아, 나는 액세서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액세서리 같은 거 팔아볼 거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대문으로 가셔야 되죠. 나는 화장품 같은 거 좀 해볼래.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화곡동에 가시면은 화장품 도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시장 조사를 하고 아이템이 정해지면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았어야 됐어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뭘 시작을 했냐면 저도 패션 의류와 화장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새벽시장에 매일같이 나갔었어요. 동대문 새벽시장 도매 상인들은 딱 보면은 얘가 초짜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걷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초짜들은 걷는 것도 소심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누구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 내서 어느 가게에 딱 가서 저 티셔츠 5장만 주세요 라고 용기 내서 말을 걸어서 물건을 처음으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삼촌, 장기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가 뭔지 아시는 분?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척 하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일단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기로 거래 영수증 딱 써서 이렇게 찢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 영수증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게 장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경험을 쌓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는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는구나. 집에 고이고이 묵혀있던 이민 가방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신문을 가정들이 많이 구독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시간이 지난 종이신문들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막 구겨가지고 부피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민 가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걸 들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나 이만큼 물건 샀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그 신문지를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동대문 시장을 걸어 다니니까 그때서야 상인들이 말을 좀 걸어두기 시작하더라고. 삼촌, 일로 와서 우리 가게 것도 좀 봐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이 욕심이 좀 끝도 없는 게 약간 대범해지더라고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24인치 캐리어를 끌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민 가방도 들고 다니기가 은근히 무겁거든요. 캐리어는 끌고 다니면 되잖아요. 부피도 훨씬 크고. 그리고 캐리어 끌고 다니면 이민 가방보다 훨씬 더 물건도 많이 산 느낌을 줄 수 있고, 캐리어 하나 끌고 다니다 나중엔 캐리어 2개 끌고 다녔어요. 빈 캐리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나하나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여튼 시장 조사, 시장 방문 얘기하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시장을 방문하면 이제 사입을 또 해야 되겠죠. 내가 팔 물건을 사입을 하면 그게 끝인가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건데 이 제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럴듯하게 아주 예쁘고 멋지게 상품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만드나요? 포토샵 같은 거라도 조금 할 줄 알아야 이것도 만들고, 못하면 이것도 또 돈 주고 맡겨야 되겠죠.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요? 내 자사 쇼핑몰 하나만 운영할 거 아니면은 최대한 여러 마켓에 올려야 되겠죠. 나 네이버에도 팔아야 되고, 쿠팡에도 팔아야 되고, G마켓에도 팔고, 옥션에도 팔고,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11번가에도 팔고. 자,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제 포장 발송 해가지고 내가 직접 포장해야 되죠. 처음부터 택배 계약을 해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럼 이걸 들고 편의점을 가서 택배를 붙이시던, 아니면 우체국을 가져가서 붙이시던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또 하셔야 되겠죠.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CS 반드시 있죠. 사이즈가 작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바꿔주세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위탁 판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앞에 이런 복잡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위탁 판매 혹은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걸 아마 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님들이 보실 때 화면 좌측에 있는 이 플랫폼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온 채널이기 때문에 온 채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오너클랜, 도매국도 아마 들어보신 대표님들 많으실 거고, 요 밑에 플랫폼들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해외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이나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자, 위탁 판매라고 하는 사업은 뭐냐면요,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오픈마켓에 올립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건건이 이 도매 사이트에 발주를 넣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배송이 되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위탁 판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매 대행은요, 정확하게 이 소싱처만 해외 쇼핑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존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오픈마켓에 올립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뭐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같은 걸 활용해서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아마존에 주문을 넣습니다.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내가 물건을 구입을 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존의 셀러는 한국까지 배송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준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해주겠죠. 중간에 우리가 그래서 배송 대행지라고 하는 그 배송 대행지를 하나 끼고 물건을 배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실크로드 코리아라고 하는 플랫폼이 저희가 배송 대행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실크로드 코리아를 통해서 저희 실크로드 코리아 물류 창고로 물건을 보내시면 저희가 물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보내드리,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어요.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자는 당연히 나죠. 대표님들이죠. 그리고 고객이 있겠죠. 첫 번째, 온 채널에 있는 상품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오픈마켓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한 상품을 보고 누군가는 나한테 주문을 하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그거를 도매 사이트에 발주를 넣겠죠. 온 채널에 입점한 도매상은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겠죠. 구매 대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타오바오로 여기는 예를 들었는데요.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올립니다.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에. 그러면 누군가는 주문을 할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타오바오에 발주를 넣겠죠.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타오바오에 있는 판매자는 중국에 있는 셀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접 배송을 안 해주겠죠. 해준다고 하더라도 높은 물류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실크로드 코리아 같은 배대지를 끼고서는 물건을 배송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타오바오에 발주를 넣으실 때 수령지를 저희 실크로드 코리아 중국 물류센터 주소지로 입력을 하시면은 판매자가 당연히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저희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주겠죠. 그럼 저희는 그걸 분류를 해서 최종 고객한테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온라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표님들이 직접 다 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겠죠.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첫 번째, 시장 조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장 조사는 해야죠. 그쵸? 아무 생각 없이 물건 팔면 안 됩니다. 자, 시장 방문은 할 필요 없죠. 자, 사입은요? 필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상품 촬영 안 해도 되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나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자, 상품 상세 페이지 작업, 자, 위탁 판매는 할 필요, 공급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될 거고요. 자, 마켓별 상품 등록은 해야 되겠죠. 자, 상품 포장 및 발송 안 해도 됩니다. 고객 CS는 해야죠. 이 많은 과정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이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요 두 가지 작업은 하시는 단계로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제품을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라 라고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매출을 증대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려면은요,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직접 물건을 받아보고 나만의 사진을 찍고 그걸 활용해서 나만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매출이 높고 훨씬 더 잘하고 계신 셀러분들입니다.